박보검 씨와 고민실 씨가 환영을 받는 걸 보면서 예능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실감합니다. 이런 가운데 흐름에서 뒤처지다 못해서 제발 빼달라, 분량을 최소화해달라, 이런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마이 네임 이즈 가브리엘의 다비치 멤버들, 도대체 어쩔 거예요?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사람마다 긍지로 여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그거 하나는 괜찮지, 그래도 그건 잘하는데 하는 자부심이요. 저도 있었어요. 제가 유치원 때부터 고3 때까지 개근을 했거든요. 개근 상장이 13장. 어디 가서 뭐 내놓고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 13년 개근한 사람이야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나온 기사 보셨어요? 요즘은 개근을 하면 성실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사이에서 개근거지라고 놀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겠지만 출석 인정 결석 제도라는 것이 생겨서 한 해에 20일 정도는 여행을 다녀와도 된다고 합니다. 보고서만 착실히 내면 개근으로 처리가 된대요. 사회적 통념이 바뀐 거죠. 이렇게 흐름이 달라졌는데 무슨 소리야,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놀러 다녀? 그게 말이 돼? 이런 소리를 하면, 달라진 흐름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흐름을 거스르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 요즘 JTBC 마이 네임 이즈 가브리엘에 출연 중인 다비치 이혜리 씨, 강민경 씨가 그 좋은 예예요. 두 분 모두 옛날식 예능을 하더라고요. 목소리 높여서 호들갑 떠는 리액션에 깐족거리고 깎아내리는 것이 예능 패널의 덕목이라고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 배운 거죠. 요즘은 공감이 최고의 덕목이거늘 그걸 모릅니다. 우리가 TV를 볼 때 한참 몰입해서 보고 있는데 옆에서 말을 시키거나 훈수를 두면 아,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조용히 해, 이렇게 타박을 하게 되잖아요. 딱 그 짝이에요. 마이 네임 이즈 가브리엘이 화제성에 비하면 시청률이 많이 아쉬운 편인데요. 그 소란 떠는 시스터즈가 시청률 하락의 큰 원인일 거예요. 특정 인물의 소리를 끄는 기능이 TV에 추가되면 좋겠더라고요. 이 다비치 멤버들을 보면 나는 솔로의 송혜나 씨는 분별력 있게 참 잘하는 거더라고요. 나는 솔로에서는 중심을 잘 잡던 데프콘 씨도 이 두 사람에게 휘말려서 흔들리거든요. 첫 방송부터 원성이 자자했건만 나아질 기미가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시청자의 반응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애써 줄인 게 그 정도인지. 김태호 PD가 MBC 퇴사 후에 해온 작업들이 대부분 무한도전이나 놀면 뭐하니에서 쭉 해왔던 기획들이죠. 심지어 사람도 그대로 가져다 쓰고요. 먹보와 털보의 노홍철 씨와 B씨, 서울 체크인, 캐나다 체크인, 댄스 가수 유랑단의 이효리 씨, 나영석 PD와 김태호 PD가 자주 비교되곤 하는데요. 나영석 사단은 윤여정 선생님부터 지락실 멤버들까지 무수히 많은 인재를 발굴했잖아요. 인물 발굴 면에서는 나영석 PD가 한참 앞서가죠. 마이 네임 이즈 가브리엘도 실은 2011년에 방송된 무한도전 타인의 삶 특집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여요. 박명수 씨와 정준하 씨가 일반인과 서로 바꿔서 하루를 살아보는 설정이었는데요. 타인의 삶과 마이 네임 이즈 가브리엘이 다른 점은 이번에는 일반인이 연예인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지구마블 세계 여행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이번은 세계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매우 차별되는 한 가지가 있죠. 김태호 사단이 드디어 새로운 인물을 발굴했습니다. 대열을 낚았어요. 배우 박보검 씨입니다. 처음 박보검이라는 아이디어를 낸 제작진이 누군지 뜨거운 칭찬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멀고 먼 타지 아일랜드에서 45세의 합창단 지휘자 루리를 대신해서 살게 된 박보검 씨. 박보검 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버릴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한 장면 한 장면 곱씹어 보면 좋을 수작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마이 네임 이즈 가브리엘이 신기했던 것은 합창단원들이 프로그램 컨셉에 맞춰서 생전 처음 보는 박보검 씨를 그들의 오랜 친구인 루리로 진정성 있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박보검 씨가 첫날 연습에서 솔로 파트를 부르다가 감격에 겨워 눈물을 쏟았는데요. 박보검 씨 주위를 마치 격려하듯이 화음으로 꽉 채워준 합창단원들. 직업이 배우여서 그런지 바로 역할로 빠져든 박보검 씨는 물론이고 이 역할 놀이에 함께 몰입해준 합창단 친구들도 참 대단합니다. 대체 불가. 누가
누가 이렇게 해낼 수 있을까요? 특유의 순수한 감수성으로 마음을 열고 루리라는 생경한 인물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성심성의껏 루리의 소소한 감정 하나하나까지 우리에게 전달해준 박보검 씨. 누가 이렇게 밝고 맑고 깊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체 불가입니다. My Name is 가브리엘을 보신 김에 2020년작 TVN 드라마 청춘 기록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대세 배우죠. 변우석 씨도 여기 나오는 거 아시죠? My Name is 가브리엘을 본 다음에 접하는 청춘 기록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반갑게도 대체 불가 인재가 또 있어요. TVN 서진이네 2의 새로운 인턴이죠. 배우 고민시 씨. 나영석 PD가 이번에도 또 한 건 해냈습니다. 첫 회 사전 만남 장면을 보면서 영리해서 잘 해내지 싶었는데 예상을 훌쩍 뛰어넘더라고요. 그런데 박보검 씨도 그렇고 고민시 씨도 그렇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이라고 언젠가는 잘 될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진심을 담아서 꾀안 부리고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이번에 TVN과 인연이 닿았으니 또 서진이네 멤버들이 인맥으로 추가됐으니 대운이 텄다고 할 수 있겠죠. 앞서서 제가 13년 개근이 저의 긍지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 그래도 제가 엉덩이는 가벼운 편이라고 자부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고민시 씨를 보니까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일예로 최우식 씨가 갈비찜에서 종이 호일을 건져내는 순간에 바로 쓰레기통을 대령하는 순발력을 발휘합니다. 일머리도 뛰어나고 체력도 좋아요.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죠. 백인을 감당하는 1인이라는 의미인데요. 일당이 100만 원으로 이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고민시 씨는 일당 10은 너끈합니다. 주방 보조라는 것이 생색은 안 나면서 힘은 많이 드는 자리잖아요. 서진이네 원 때 일도 별로 안 하면서 힘들다고 징징거리기만 한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는데요. 고민시 씨가 나타나고 나니까 그런 지적이 썰물 빠져나가듯이 말끔히 사라졌어요. 누가 토를 달 일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을까봐 물 한 모금을 못 마셨다니 두말하면 잔소리죠 뭐. 근성 자체가 남다른 겁니다. 제가 너무나 부러운 건 친화력, 적응력이에요. 기존에 이서진, 정유미, 박서준, 최우식 씨는 윤식당, 윤스테이를 통해서 이미 합을 맞춰온 사이잖아요. 시즌 1 때 인턴 김태형 씨의 경우 박서준 씨와는 2016년작 KBS 사극 화랑 때부터의 인연이고요. 최우식 씨와는 JTBC 인더숲 우정여행을 함께 했을 정도로 격이 없는 사이거든요. 한마디로 비빌 언덕이 있었던 반면에 고민시 씨의 경우 유일하게 최우식 씨만 영화 마녀로 인연이 있다는데요. 정유미 씨와는 청룡영화상 시상식 때 안면을 텄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장 이서진 씨는 고민시 씨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바로 첫날부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투덜이 이서진 씨조차 칭찬을 아끼지 않잖아요. 만약에 박서준 씨가 서준이네를 연다면 고민시 씨를 창업 멤버로 데려가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시청자 투표를 받는다고 해도 단연 고민시 씨가 1위일걸요? 박보검 씨와 고민시 씨가 환영을 받는 걸 보면서 예능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실감합니다. 이런 가운데 흐름에서 뒤처지다 못해서 제발 빼달라, 분량을 최소화해달라 이런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My Name is 가브리엘의 다비치 멤버들 도대체 어쩔 거예요? 누굴 비난하고자 꺼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속한 자리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박보검 씨나 고민시 씨처럼 대체 불가의 존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서진 씨가 꼬리 곰탕에서 걷어내는 불순물 같은 존재가 될 것인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방송 보면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